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7월 14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이래 신문을 읽고 댓글도 보면서 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주말 되면 뭔가 약간 해야 될 일을 뭔가 안 하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다, 그죠? 자, 주말 동안 행복한 시간들 아마 많이 보내셨을 거고요. 날씨는 구름이 이제 좀 잔뜩 끼었습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에 오는데도 아침에 창가에서 들어오는 바람도 선선하긴 한데 아직까지 7월 중순이니까, 그죠? 9월 초까지는 덥지 않겠습니까? 자, 댓글 먼저 좀 빨리 읽고, 오늘 기사 내용 중에 좀 좋은 기사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리츠 많이 하시는데, 저는 리츠 안 하거든요. 그래서 리츠 찬바람, 24개 종목 중 10개가 마이너스 수익률이라는데, 왜 리츠를 제가 안 하는지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자들의 습관, 매일 아침 신문 읽고 약속을 잘 지킨다. 이 부분도 있고,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한 습관이 있거든요. 지금 웜의 신박 자체가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되니까, 부자의 고수가 된다면 당연히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매일같이 신문을 읽는 좋은 습관은 이제 몸에 그래도 익히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신문만 읽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인턴 지금 와 있는 인턴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제가 work hard and be nice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be nice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나이스하게 하는 거지. 가장 첫 번째는 인사라는 거죠. 인사를 하는 습관. 그런 것도 있는데,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인사를 해야 되지? 그 인사가 그 나이스의 또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습관이 있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어제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어제는 삼계탕을 먹었거든요. 삼계탕을 이렇게 먹는데, 거기 종업원분이 알아서 우리가 이 깍두기가 거의 다 떨어져 가니까 깍두기 통을 들고 오셔가지고 딱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스쿱만 하고 더 이상 안 주셔도 됩니다 했더니 괜찮아요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한 스쿱을 더 받으면 남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정도면 됩니다 하고, 근데 실제 마지막에 아버지랑 마지막에 먹으면서 깍두기가 한두 개 모자라긴, 한 개 정도 모자라긴 했는데, 네, 어쨌든 제 먹는 스타일이 아버지를 닮아서 하여튼 반찬 싹 깨끗하게, 반찬 그 다음에 메인 요리 깨끗하게 다 먹고 가는 게 이제 저희 습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저한테 대학생 때였던가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맛있게 이렇게 먹어줘서 고맙다고. 어머니는 그 말씀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 요리를 직접 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신문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이 한 시간이 이 웜의 신박을 들으시는 우리 재밀턴 분들이 이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이런 마음이 드셔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약간의 좀 높아심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저희 어머니도 똑같이 이 요리가 맛있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늘 갖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부터 항상 뭐 깨끗하게, 아버지가 자랑처럼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거 설거지 할 거리 없다고. 예. 그냥 너무 깨끗하게 우리가 먹으니까.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줘서 요리한 사람 입장으로서도 기분이 좋다는 거죠. 주방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식을 할 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식당은 손님들이 뭘 많이 남겼냐를 꼭 본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음식물 쓰레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어떻게 드셨나 본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맛있게 깨끗하게 먹어주는 것도 그 주방장한테도 아마 약간의 직업으로서의 좀 만족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깍두기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께서 써주신 그 글에도 보면 복은 검소함에서 나온다라고 돼 있잖아요. 복은 검소함에서 나오는데 제가 우리 업계에서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제와 같은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제 거의 다 먹었는데 저기요 여기 김치가 달라고. 실제로 그 여의도 콩국수집 되게 유명한 집 있잖아요. 거기가 김치가 그 왜 비싼가 보면 중국산 김치가 아니라 거기서 담은 김치가 이만큼씩 이렇게 한 무더기 딱 나오거든요. 보면 거의 그냥 이렇게 쌈 싸져 있는 그 채로. 그런데 이제 한 2젓가락 남았는데 여기 김치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많은 김치가 다 남을 건데 그 집은 진짜 바로바로 이제 다 버려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이제 2젓가락 남았는데 꼭 저걸 달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 친구들 그리고 이런 우리 업계 동료분들 이렇게 보다 보면 확실히 검소하지 않는 분이 저는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그렇게 식당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복은 검소함에서 나온다라는 이 말은 진리다라고 아마 우리 최밀턴 분들도 많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습관이 중요하니까요. 요 기사 읽으면서 그 습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JP모건에서 2년 안에 코스피 5천 가능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하고 비슷한지 그 기사 내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댓글 잠깐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셔가지고요. 댓글이 129개나 되네요. 제가 유럽 여행에 또 괜찮은 곳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우리 설레이는 백응님이 역사적인 로마, 바티칸 그리고 낭만적인 피렌체 기차로 이동하면 되니까 꼭 다 둘러보고, 바티칸과 로마는 너무 유명한 관광지라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줄 서느라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피렌체에서는 르네상스 금융 귀족이었던 메디치 가문의 유산들을 볼 수가 있군요. 피렌체 대성당 있지 않습니까? 그게 두오모 대성당인가요? 밀라노가 밀라노 대성당이 있고, 그죠? 피렌체에서 큰 대성당 보았던 기억도 나긴 나는 것 같은데, 피렌체 갔을 때 아이가 감기가 걸려서 훌쩍거리니까 가게 할머니께서 따뜻한 우유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어디 가나 젤라또가 맛있으니 꼭 드시고요. 젤라또가 맛있군요. 저는 그때 배낭여행할 때 딱 그때 유레일 패스 그거 하나 가지고 유럽 다 돌아다녔으니까요. 딱 베네치아에 갔을 때인가
거기서 나폴리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거기 기차역에 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기차역에 벤치에 좀 살짝 누워 있었거든요. 살짝 누워 있는데 누운 지 한 5분 정도 됐나 싶은데 제가 그 배낭 이거 메고 큰 배낭 메고 그 다음에 면세 대한항공 타면 그 면세품을 사면 이 큰 비닐봉지에다가 면세품 넣어주잖아요. 거기에다가 허리 벨트 차고 있던 것도 넣고 그러고 그걸 들고 다녔었는데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니까 허리 벨트를 풀어가지고 그 안에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래도 이 봉지가 이렇게 입이 턱 열려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손잡이를 이렇게 딱 잡고 누워 있었는데 한 5분도 안 됐는데 이 봉지가 이렇게 뭔가 누가 이래 쓱 잡아당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떠봤더니 그 안에 저의 여권하고 뭐 이거저거 다 들어있는 그 허리벨트 지갑 같은 거 있잖아요. 허리에 차고 다니는 거. 그걸 갖다가 한 3명이서 중에 한 명이 그걸 요렇게 쏙 빼가려고 요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놈은 옆에 신문을 크게 이제 펼쳐서 다른 사람들 안 보이게 가리고 있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때도 이제 깨구리 군복, 그 레바논 깨구리 군복 입고 있었거든요. 그 이태리 백인 남자애들 3명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눈을 부릅뜨고 그 제가 욕을 좀 외웠었다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또 욕은 한국말로 해도 다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이 자식들 뭐 하면서 제가 막 눈을 부릅뜨고 막 했더니 한 애가 약간 기분 나쁘다는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3대1로 싸울 뻔했는데 3대1로 싸웠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터졌겠죠. 그래서 딱 보는데 저쪽에 뭐 경찰 같은 있어서 저기 이제 이태리어로는 뭐 폴리체 뭐 이런 비슷한 말이 있었을 건데 저기 경찰 부르겠다는 식으로 했더니 쓱 보더니 가더라고요. 다행히 거기서 로마에서 소위 말하는 모다구리 당할 뻔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기차를 탔는데 기차에 그 우리가 뭐 집시라고 하잖아요. 약간 딱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얘가 신발을 벗으니까 발 냄새가 그 유럽 기차는 이렇게 칸칸에 한 6명, 8명씩 앉도록 돼 있잖아요. 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아주 그 프랑스의 미녀, 숙녀 분이었는데 옷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차려입은 그 약간 무슨 비즈니스 트립 온 것처럼 그렇게 서류 가방이랑 뭐 이런 것들이 좀 막 있었는데 막 코 막고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는지 나가면서 저보고 이 자기 짐 좀 봐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집시랑 눈싸움도 좀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나폴리까지 갈 때니까 하여튼 3시간인가 5시간 뭐 좀 꽤 많이 걸렸던 기억이 나요. 그 시간 동안 제가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잠시 화장실도 안 가고 저는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딱 도착했거든요. 도착해서 뭐 바이바이 하면서 이렇게 헤어지는데 갑자기 그 이제 다 나오는데 그 의자 밑에서 그 집시고 친구인가 봐요. 옷도 비슷하게 입고 있는 한 명이 쓱 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걔 나오면서 저를 또 둘이가 저를 노려보면서 가더라고요. 너 때문에 한탕 못했다. 약간 이런 느낌.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두 건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새록새록 좀 기억이 나네. 자, 그 다음에 닥터구리 님도 서유럽 여행을 가게 되셨군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복주 아우님은 아들과 둘이서 부자 여행 갔다 왔어요. 이번에 돈 벌어서 부자 여행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경남 남해군에서 어촌마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보리암, 석방염, 죽방염, 하동, 짚라인, 엄모리 비치까지 정말 경치가 끝내주더라고요. 저는 주식도 국내파, 여행도 국내파입니다. 세이기령님과 최슬리 덕분에 힐링하고 왔어요. 올해 상반기 목표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조금이나마 수익 내서 다녀왔네요. 돈 벌어서 그죠? 이 아들하고 이런 여행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투자한 종목들에 대한 매입가, 배당률, 투자금 등을 엑셀 자료 만들어 놓으면 매도해야 할 목표가가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배당 없는 기업은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고 또 조언을 해주셨네요. 이병호님이. 발라드 노래의 가사를 연구하면 욕을 안 하게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게. 마비님께서 유럽 여행 계획하고 계시다면 화가 빈센트의 반 고흐를 좋아하신다면 프랑스의 남부에 아르를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전에 그림에 대한 책을 쓰기 전에 여러 미술관이 있는 도시를 다니곤 했는데 아르는 빛의 도시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굴곡진 삶을 살던 반 고흐가 자신의 그림에 따뜻한 빛과 밝은 색을 입히게 된 도시이군요. 네덜란드 등지에서 그린 감자 먹는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꽃피는 아몬드 나무, 그 밖에도 롱강에 별이 빛나는 밤 같은 그림이 탄생하기도 한 도시입니다. 꽃피는 아몬드 나무는 조카의 침실에 선물로 걸어주려고 그렸다는데 그동안의 반 고흐 그림과는 전혀 다른 삶에 대한 희망이 느껴지는 색채가 가득합니다. 반 고흐가 생애 마지막 시기를 보내면서 이 도시에서 300여 점의 작품을 그려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원하고 밝은 곳이지만 겨울이나 여름보다는 9월이나 10월이 여행하기 좋은 시기라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때 배낭여행 할 때 프랑스 옆에 그 니스 해변 가보고요. 그리고 무슨 연극 도시가 있어서 거기에서 또 좀 이동해서 연극 도시 어디도 가봤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투자하는 할머니입니다. 30만 원이 넘는 잘 차려진 뷔페상을 보며 아직도 다 맛있어 보여 뭐부터 먹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좋은 내용을 매번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제 공부 노트를 펼쳐보게 되었는데 상류 12일 8월에서 9월 시장보다 종목에 집중 조정장이니까 라고 적어 놓았네요. 그때는 이것저것 막 해보던 때라서 유튜브 단타 차트 강의 막 봤었는데 기법이 막 섞여서 더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최슬리 하나 정복하자는 마음으로 하나만 하니 훨씬 편합니다. 웬만하면 다른 유튜브 안 보고 보고서를 많이 보는데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 하나만 제대로, 그죠? 우리가 수학의 정석, 성문 기본, 그 하나만 한 10번 달달 외우면 되잖아요. 다른 거 사실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풀어보고. 매번 투자가 실전 시험 문제라면 저희 최슬리 TV에서 이런저런 말씀 모닝 브리프랑 그리고 인턴십에서 해드리는 그 자체가
체슬리라는 주식 투자의 정석, 그죠? 그 정석을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세금 부담하는 건 아니죠.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을 통한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니 당연히 적정한 수준의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합니다. 라고 해놓으셨습니다. 엄청난 쿠폰을 감사합니다. 제로 가능성을 따지기보다는 목표를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평가 금액이라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25년도 안에 여의도로 가겠습니다. 채밀턴 여러분들도 화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유럽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스위스랑 스페인 가보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낮에 일이 있어서 밤늦게 듣고 있는데 전무님 넘치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지 부럽습니다. 좋습니다. 네. 하여튼 마음을 젊게 가져가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카세시아에 걸린 내 주식 계좌가 체슬리를 만나서 CPR 중입니다. 언젠가 내 계좌도 뚱뚱보가 되어 전무님을 만나길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카세시아가 뭐죠? 악액질. 이런 질병과 관련된 복합 증후군으로 영양 공급으로 회복되지 않는 근육 손실을 특징으로 합니다. 정확한 발음이 어떻게 되죠? 캐시아. 이렇게 발음하군요. 캐시아. 이렇게 발음하네요. 이쪽 의료계 종사하신다, 그죠? 전문 용어 2개 나왔습니다. CPR까지.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소득 수준 상향 기준에 맞게 한 4천만 원 이상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전문의 가끔 절친들과 노래 연습장 가면 결론은 제 목소리 성량대로 자신감 있게 부르면 점수가 안 나오더군요. 주식처럼 강약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출연하신 KBS 머니올라 홀짝 방송 보고 난 후 9월을 기다리며 인사드려요. 그러셨습니다. 아이고, 대구 오시는데 못 뵙는 게 아쉽습니다. 조만간에 또 갈 일이 있으면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밀라노 오시면 좋겠어요. 소외된 최밀턴 가족 만나. 제발 꼭이요. 가족분들도 감동할 이태리에 이쁘고 만난 거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밀라노에 계세요. 우리 NH님이 밀라노에 계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 보면 대표 이메일이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보면 체슬리 에셋 대표 이메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메일 좀 보내주세요. 연락처랑 알려주시면 밀라노 가게 되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있는 바르셀로나 꼭 가보세요. 진짜 저희 아들도 같이 가니까 이 축구에 메시의 추억이 남아있는 이 바르셀로나 가보고 싶긴 한데 이게 노선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코 강추합니다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 처음으로 댓글 달아봅니다. 희한하게 제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게 로또 복권이나 부부 사이 같아요. 부부 사이도 그런가요? 사면 너무 좋아하면 뭔가 부부 싸움 나고 그런가 봅니다.
전무님이 해박하신 많은 정보로 저도 풍족한 노후를 보낼 거라 봅니다. 네. 주식이 익숙하지 않았어서 그런 거니까요. 네. 반드시 투자의 고수가 되실 겁니다. 저도 채밀턴 도장 찍어야 할 것 같았어요. 라고. 네, 도장 찍어 놓는다 하신 분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I from 레바논에서 빵 터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가지고 파리도 좋지만 미네는 어떤가요? 양자역학의 탄생지이자 하이젠베르크의 미넨 공대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예전에 혼자서 배낭여행 할 때 독일에서 제일 오래 있었어요. 미넨, 프랑크푸르트, 하노버, 함부르크, 그 다음에 또 한 2개 더 있었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김국환의 타타타까지, 예, 이거는 읽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양봉 선생 이야기는 항상 재밌고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곡이 김국환의 타타타에 산다는 건 좋은 거지, 그죠?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그러니까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최소한 옷 한 벌은 건지고, 그러면 무조건 일단 양봉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댓글도 제가 다 읽어봤으니까요. 다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관세 편지 25통 열어보니 트럼프 우방에 더 가혹하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형님의 그 숨은 의도가 있긴 하실 건데, 너무 적을 많이 만든 건 아닌가 좀 살짝 걱정은 됩니다. 그죠? 100명의 친구보다 또 한 명의 이 적을 안 만드는 것도 중요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소셜에다가 우르졸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수신인으로 되어 있는 서한을 각각 올리고 다음 달 1일부터 이 지역들에 모두 3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EU에 대해서 관세,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서 미국은 무역 적자를 입었고 이는 상호적이지 않다고 말했고요. 멕시코에 대해서는 미국의 마약을 밀수하는 범죄 조직 카르텔의 준동을 차단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7일부터 한국, 일본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25개국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호 관세율을 통보했고요. 공통적으로는 당신에게 이 서한을 보낼 수 있어 커다란 영광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미국의 불만을 알리고 관세율을 일방 통보한 뒤에 협상 시한 8월 1일 전까지 말미를 주는 형식입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4월 2일 날 57개국에 대해 상호 관세율을 책정해 발표하고 1월 90일간 유예를 해줬죠. 이후 유예 종료 시점인 7월 8일에 맞춰서 또 서한을 보내면서 오랜 동맹이나 우방도 봐주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요. EU에 대해서 발표한 상호 관세율 30%는 4월 발표한 20%에서 오히려 대폭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EU 회원국 상당수가 미국과 나토 동맹이고 특히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가 강력하게 요구해온 회원국 방위비의 GDP 5% 수준의 증강 방침이 관철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관세율을 오히려 올리자 폰데어 라이엔은
필요하면 비례적 대응을 포함해서 EU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무역 적자 문제를 강조했고요. 한국에 통보한 상호 관세율은 4월과 변함이 없고 일본의 경우에는 오히려 1%포인트 올려서 둘 다 25%죠. 자, 이러자 이시바 총리가 동맹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면서 노골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고요. 트럼프는 동남아시아의 군사동맹 필리핀에도 4월 발표 때보다 3%포인트를 올린 20%의 상호 관세율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친구든 적이든 아주 많은 나라들이 오랫동안 미국을 상대로 이득을 취해왔다면서 솔직히 많은 경우 친구들이 적들보다 더 나빴다면서 비판적인 동맹관을 드러냈고요.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물밑에서는 각국과 얽혀있는 사안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쌀을 비롯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를, 한국에는 미국 기업의 편의를 위해 고정밀 지도 등의 국외 반출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관세되어 있는데 이게 다 현실화되잖아요. 이게 현실화되면 미국 시장은 최소 30% 빠질 겁니다. 1년 안에. 네, 이 분업의 효과를 스스로 깨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세가 먹히게 되면 네, 1930년대에 그 대공황 같은 사태가 발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always chickens out 해서 결국은 이렇게 한다 해놓고 핸들을 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멕시코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뒤끝이 가장 확실하게 장렬한 경우가 지금 브라질인데요. 트럼프는 9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4월 발표 당시 10%보다 5배나 올린 50%를 통보했고요. 트럼프는 서한에서 룰라의 정적이자 자신과 친밀한 이 자이르 보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현 브라질 정부의 사법 처리 절차를 맹비난해서 내정 간섭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 러시아가 이끌고 있는 이 신흥경제국 협의체 브릭스를 겨냥해서 반미 정책에 동조할 경우 10%의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도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협상을 마친 나라는 영국 10%, 베트남 20% 등 두 곳에 불과하고요. 서한을 받은 나라들은 협상 시한으로 제시된 8월 1일까지 최종적으로 자국 입장이 반영되도록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교육국이면서 서한이 도달하지 않은 교육국들의 동향도 주목받고 있는데 인도의 경우 농업시장 개방에 대해서 미국과 이견을 좁히고 있으며 4월에 26%보다는 내려간 20%의 관세율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 보도했고요. 대만의 경우도 고위 관계자를 대거 워싱턴에 파견해서 4월 통보 32%보다 낮추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되게 재미난 기사입니다. 도사와 주식. 자, 요즘 아침에 우리 오도령한테 제가 일봉에 대해서 오늘 양봉이야 음봉이야 하면서 뭐야 이렇게 잘 맞춰? 완전히 도령이네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주식을 하지 않는다. 자, 이유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쪽박이다. 주식 투자하다가 쫄딱 망한 사람을 여러 명 보았다. 주식 때문에 가정 파탄나고 이혼하는 경우이다. 천하에 빌어먹을 짓이 주식 투자다라는 편견을 가지게 되었다. 이고요. 둘째는 팔자이다. 팔자에 제복이 없는 사람은 주식 해봐야 헛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돈이 없는 팔자인데 갑자기 돈이 들어오면 그것은 분수에 넘치는 사건이다. 분수에 넘치는 돈이 들어오면 반드시 후폭풍이 따른다. 7, 80년대 대전의 유명한 도사였던 도계 박재완. 그는 70년대 대전 둔산 지역의 땅이 개발되어 오르게 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도 땅 투자를 하지 않았다. 내 팔자에 돈이 들어오면 화근이여. 때돈 앞에서도 멈출 수 있었던 자제력은 필자에 대한 확신이었다. 세 번째는 긴장이다. 주식 시세가 오르면 흥분해서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되고 시세가 떨어지면 밥맛 떨어지고 화병 난다. 휴거 헐거 철수 개화. 쉬고 또 쉬면 쇠로 된 나무에 꽃이 핀다는 선불교의 화두를 신봉하는 나의 인생 철학과 배치되는 욕망체계를 주식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나의 반주식적 신념 체계를 흔드는 인물과 조우한 적이 있다. 학원 사업을 하다가 돈을 벌어 이선으로 물러나고 주식 투자에 전념하는 60대 후반의 L씨다. 이 양반은 주식을 해서 쪽박을 차지 않고 오히려 큰 돈을 벌었다. 그리고 번 돈을 주변에도 잘 쓴다. 대개 숫자와 장부에 강한 금융권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쓰는 반면에 이 양반은 숫자에도 밝지만 식신생재 팔자라서 돈을 쓴다. 돈을 잘 쓰고 잘 버는 팔자이다. 그가 20년 전쯤 부산에 가서 어느 도사에게 팔자를 봤더니 팔짱 끼고 돈 버는 팔자라고 했다는 것이다. 돈을 쓰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 덕불고 필유림이다. 덕이 있는 사람은 고독하지 않고 반드시 친한 친구들이 있다. 이런 뜻이다. 그죠? 이웃. 덕 있는 여기 있네요. 반드시 이웃이 있다. 70세 다 되는 L씨가 지니는 미덕은 정보와 데이터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과 활력이다. T모사, M모사, 그리고 I모사, P모사 등 미국의 첨단 산업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들과 AI의 동향에 해박하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종이신문을 2개 읽고 유튜브를 10개쯤 본다. 이분도 아마 저희 오메 신방 아마 보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눈이 아파도 일주일에 평균 책 한두 권은 반드시 읽는다. 양자 컴퓨터, 휴머노이드 산업에 대한 심도 깊은 지식은 나를 주눅들게 했다. 주식은 세상의 변화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게 만들고 그 돈 되는 정보 분석이 노인의 인생에 긴장이 아니라 활력을 주고 있었다. 휴거 헐거 그만해야 하는가. 네. 저도 되게 우리 조영원의 살롱 되게 애독자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우리 조영원 선생님 만나 뵌 적도 있고요. 저희 아버지랑 같이 조영원 선생님이 하시는 어떤 뭐 사찰 이렇게 투어하는 거나 그런 걸 이제 가신 적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약간 선비스러운 분들, 우리 업계에 제가 방송에 막 나오시는 분들 이래 보다 보면 저분은 파이터가 아니고 선비신데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약간 학자처럼 선비처럼 이런저런 시장에 대한 전망이랑 뭐 대응 전략 뭐 이런 것까지 말씀하실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좀 오바신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위 말해서 저는 공중전 수중전 뭐 다 겪었댔잖아요. 실제 파이트를 해보신 적이 없는데 막 주식시장 전망하고 대응 전략은 뭐를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실전 감각이 떨어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막 진심으로는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분은 실전 경험이 없는 분이시구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학자스러운 분들, 이 파이터의 기질이 없으신 분들, 거기에 플러스 여러 가지 주식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에 대한 약간은 좀 편견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옆에 봤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요,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한 사람을 여러 명 보았다. 사업하다가 망해서 가정 파탄 나고 이혼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천하에 빌어먹을 짓이 사업이다 라고 편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옆에 사업하다가 망하신 분들도 있긴 하니까. 근데 사업 자체가 이게 일반화에 오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업하면 반드시 가정 파탄 나고 이혼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도 사업하고 사실 똑같거든요. 어설프게 사업하면 망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설프게 그동안에 주식 하셨던 분들이 많이 쪽박 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팔째인데, 이거는, 우리가 뭔가 하다가 안 됐을 때, 그 안 됐을 때에 스스로를 위안하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래, 내 팔자가 그런가 보다. 요렇게 생각하면 마음은 편합니다. 약간 불교식의, 집착.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게 실패로 끝났을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고 떨쳐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 팔자가 원래 그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모든 우리가 보면 김연아 선수의 라든지 모든 분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적성이란 거는 있는데, 제복, 뭔가를 내가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면 거기에 반드시 이 재가 따라온다라고 봅니다. 명성과 재가 따라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제복이 없어서 안 돼. 이것도 하나의 저는 내가 뭔가를 하기 싫을 때에 대한 핑계로 많이 우리가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시계루 할아버지의 추천사에다가 이렇게 썼거든요. 이제 책이 곧 나올 거니까요. 예, 책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시계루 할아버지의 추천사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분이 지금 89세거든요. 89세인데 제일 마지막에 이런저런 걸 하면서, 투자는 공부하는 사람에게만 보상을 준다. 하루 3시간에서 5시간 공부는 기본이다 라고 얘기하신 시계루 할아버지 말씀처럼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분들이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수익이라는 보상뿐만 아니라 투자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진정한 투자의 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 바로 앞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물며 나는 나이가 들어서 국장은 안 돼, 기관들과 게임이 되겠어 등등 그동안 주식 투자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로 수많은 실패와 회피의 핑계거리를 찾던 투자자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보면 정말 읽다 보면 존경스러워집니다. 나도 이래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책이 나오면 제가 우리 조영은 선생님한테 이 책을 살짝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익명으로 살짝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코리아니즘을 아십니까?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디몬 헌터스의 열기가 뜨겁다.
방영 일주일 만에 미국 포함해서 지금 세계 41개국에서 영화 부문 1위에 오른 뒤 음악으로 불씨가 웅겨붙었다. 한 앨범의 OST 중에서 총 12곡 중 7곡이 빌보드 핫 100에 동시 진입한 것. 모두 영화 속 가상의 보이 걸그룹이 부른 노래이다. K-팝 최고의 스타인 현실의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도 해보지 못한 기록이다. K-팝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이 영화의 국적은 한국이 아니다. 한국계 캐나다인 매기강이 감독, 스파이더맨으로 이름난 소니 픽처스가 제작사이고 한마디로 미국 자본의 할리우드 영화라는 뜻이다. 하지만 작품 속의 주인공인 3인조 걸그룹 헌트릭스와 5인조 보이그룹 사자 보이스는 밤에 동숭동 낙산공원 성곽길을 걸으며 대화하고 김밥과 컵라면에 사죽을 못 쓴다. 감독은 자신의 창작 전략을 최대한 한국적으로라고 설명했다. 매기강 감독이 해외 언론 인터뷰에서 사용했던 말이 코리아니즘이다. 감독은 미국 자본과 영어로 만들었지만 문화적으로는 100% 한국 영화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의 정서를 창작의 중심에 두고 이를 글로벌 대중문화의 언어로 풀어내는 세계관이 코리아니즘이라고 했다.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창작자와 한국 제작자의 성과를 한류 1단계라 명명한다면 외국 창작자, 외국 제작자의 코리아니즘은 그 다음 단계인 셈이다. 그러네요. 1억 5천만 장의 음반을 판 미국의 브루노 마스가 블랙핑크의 로제와 한국식으로 아파트를 열창하는 세상이다. 라우버와 할시 등 미국 인기 가수들은 아예 자신의 신곡을 한국어로 부른다. 패션지 보그는 한국의 미감을 주제로 실험적인 비주얼 특집을 선보이기도 했다. K-문화 열풍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사업 모델도 있다. 필리핀 최대 외식 기업인 졸리비는 최근 한국의 컴포즈 커피와 노랑통닭을 인수한 뒤 동남아 현지에서 BTS의 V와 배우 차은우를 모델로 썼다. 현재 한류 열풍을 앞세운 M&A이자 수익 극대화 전략인 셈이다. 유럽의 일본 문화 열풍을 상징하는 자포니즘. 자포니즘은 19세기 후반 서구 미술계에 일본 미술 공예의 영향이 유행처럼 번진 현상이란 뜻의 전문용어로 옥스포드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네요. 코리아니즘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한국어에서 유래된 표현이나 한국적 특성을 뜻하는 일반 명사이고요. 하지만 지금 기세라면 세계 문화의 한 갈래 트렌드를 지칭하는 용어로 자리 잡을지도 모른다. 야, 코리아니즘. 저희 형님의 스승께서 얘기하셨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렇게 나는 생각한다. 그 말씀을 예전에 들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그 유피라 교수님이 독일어도 유창하게 하시고요. 일본어도 유창하게 하시고 영어 유창하게 하시고 굉장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어 있으신 분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질문을 드렸더니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마 투자에 뭔가 해안을 얻으려고 그렇게 아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죠? 가장 한국적인 거를 세계적으로 잘 이렇게 대중화시킨 거. 네, 거기서 다 대박이 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 그러고 보니까 올해 노벨 문학상도 그죠? 비슷한 맥락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리츠 좀 말씀드릴게요.
이 고배당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리츠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손해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제가 좀 안타까워서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화랑 주식시장에서도 힘 못 써. 리츠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공모가 대비 반토막. 주주들은 운다. 폰지 사기 중단하라. 힘내. 자, 한낮 기온 38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이어지는 지난 7일 신한금융그룹 사옥 앞에서 트럭 시위가 한창이었는데 공모가 대비 반토막 주주들은 운다. 자산 팔아 분배하는 폰지 사기 중단하라. 이런 문구가 트럭 전광판에서 전멸을 했는데 지난 7월에 상장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주가가 1년 만에 반토막 난데 화가 난 주주들이 몰려온 것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창출되는 꾸준한 배당 수익에 자산가치 상승까지 얻는 훌륭한 투자 대안, 금리 인하기 최적의 투자처라고 금융회사들이 투자를 권하던 리츠가 요즘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는 중이다. 상장 리츠들은 요즘 같은 불장에서도 수익률이 뒷걸음질하면서 시위까지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배당을 많이 주는 배당주들이 투자자들의 큰 곽광을 받는 요즘에 리츠주만 내리막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자, 지금 보니까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장 리츠 종목별 상장 이후 누적 성과인데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60% 마이너스,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46,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마이너스 30, 미래에셋 맵스 리츠 마이너스 19.7.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반면에 신한 알파 리츠 여기는 뭐 65% 수익 난 것도 있습니다. 보니까 상장 이후 7월 10일까지 통계를 내놨고요. KRX 리츠 탑10 지수 기준으로 이 지수는 상장 리츠 시가총액 상위 10개를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산출한 건데 작년 8월 달에 882 갔다가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769네요. 뭐 이거 보니까 삼성전자보다는 낫네요. 삼성전자 작년 요때 88,000원 갔다가 그죠? 5만원 깨졌다가 그리고 지금 6만 뭐 2천원 언저리인데 저 최근 1년 새 코스피가 11% 넘게 오르면서 리츠 탑10의 수익률이 뭐 이렇게 안 좋 이런 얘기들이 뭐 쭉 여기 적혀 있고요. 자, 코로나 이후에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악화로 리츠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가라앉기 시작했지만 결정적으로 투자자들이 돌아서기 시작한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인데 작년 하반기 상장 리츠 8곳이 총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쏟아냈고요. 전체 상장 리츠 시가총액의 10%가 넘는 규모였고 이때부터 리츠 주가는 확 꺾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상장 리츠는 특히 대출금리가 높을 때는 이자 부담 때문에 부동산을 사들이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보다는 유상증자로 충당하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계속된 유상증자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크게 하락해서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는 점이고요. 이에 주주이익은 무시하는 건 아니냐는 시각이 확산된 건데 한편 이 자산관리회사가 실질적으로 운용을 맡는 위탁관리 리츠의 경우에 이사회가 AMC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산관리회사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주 보호한다 보호보다는 자산을 제공한 스폰서 기업들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 하나 등 대기업 리츠들도 1년 새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했고요. 요즘처럼 주주 행동주의, 지배구조 개선 바람이 부는 때에 리츠 이사회는 주주가치 같은 거는 안중에도 없는 무풍지대나 다름없는 모습이다. 리츠 투자자들이 통상 배당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투자하긴 하지만 주가가 너무 크게 하락하며 총수익이 배당금으로도 상쇄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는데
상장 리츠 24개 중에서 상장 이후 현재까지 배당 수익과 주가 수익을 더한 총 수익이 마이너스인 종목이 10개나 이른다고 합니다. 리츠 선진국이 일본의 제2리츠와 비교할 때 한국 리츠는 양적으로는 팽창했지만 내실은 갖추지 못한 우짜란 아이와 같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한국의 상장 리츠는 평균 자산이 1조 원 안팎인데 일본 상장 리츠는 평균 한 5조 정도 되고요. 또 한국이 보유 자산 한 개인 일물 리츠가 대다수인데 비해서는 일본은 여러 개의 물건에다가 투자한 다물 리츠가 대부분이군요. 포트폴리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또 J리츠는 정보 공개 수준도 K리츠보다 높다. 김수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센터장은 K리츠가 스폰서 기업의 자산을 주주돈으로 유동화하는 창구로 활용된다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낙후된 지배구조와 투명성 문제를 당장 극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리츠가 뭔가? 네, 여기 나옵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인데,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다가 투자한 뒤에 임대료나 매각 차익을 배당받는 투자 상품이고요. 공모리츠는 상장이 되어 있어서 주식처럼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펀드인데, 부동산 펀드인데 ETF처럼 거래되는 리츠가 공모리츠입니다. 부동산도 뭐 주식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이 스탁 피킹을 잘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전체적으로는 이 리츠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존, 쿠팡, 네이버, 이커머스 이런 것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은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기가 좀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전에 이 J리츠 나왔을 때도 돈이 확 몰리면서 제가 한화자산에 있을 때 J리츠가 또 막 열풍을 얻었었거든요. 그때가 2006년, 7년 뭐 요때였었는데, 그때도 막 돈이 몰리면서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J리츠 상품 열풍이 불면서 J리츠를 막 사게 되니까 그냥 수급으로 주가가 뭐 40몇 % 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그 다른 운용사랑 막 경쟁하면서 와, 이거 뭐 J리츠 수익률이 6개월 만에 40%가 나왔다.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실제 리츠에서 그런 수익이 안 나올 거잖아요. 그 정도 수익이 안 나올 건데 주가만 먼저 수급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또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나중에 결국은 이제 좀 결과가 좀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J리츠나 뭐 리츠 하실 때는 일반 고배당 펀드 주식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거 좀 정확히 아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자들의 습관, 매일 아침 신문 읽고 약속을 잘 지킨다인데, 자, 투자할 때 리스크에 집중, 달러 가치도 높게 평가. 자, 부자들의 습관을 주제로 한 은퇴 스쿨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2002년부터 우리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서 20년 넘게 부자 고객들을 상담해온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이 부자들의 습관을 분석했군요. 자, 먼저 부자들은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기재부나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책 변화 등에 민감하기 때문이고, 신문을 읽을 때는 일면 뉴스와 광고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큰 그림을 그릴 때는 국가의 정책 기조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업가라도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의 경제 경영 뉴스는 전문가급의 관심과 식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아침형 인간이고 절대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식사 약속을 잡지만 과음, 과식, 과로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기 때문이다. 아하, 제가 이 과음은 안 하는데 과식을 좋아합니다. 근데 소화 못 시킬 정도로 과식하지는 않습니다. 예. 하여튼 많이는 먹습니다. 많이 뭐 대식가입니다. 그리고 가짜 부자들은 본인의 화려했던 과거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진짜 부자들은 꿈꾸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투자할 때도 일반 사람과는 다르고요. 수수료가 비싸더라도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거래를 선호하고 무이자라도 할부나 분납 등 돈을 나눠내는 것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운용보수 상품보다는 성과보수 상품을 선호하고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네요. 또 일반 고객들은 투자할 때 장점에 집중한다면 부자들은 단점이나 리스크에 더욱 집중한다. 잘못했을 경우 감수해야 하는 피해 범위를 집중적으로 물어본다는 것이다. 부자들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주가보다는 시가총액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대부분 장기 투자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 기사는요. 자, JP모간이 한국 2년 내에 코스피 5천 간다.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탄력이 붙어야 라고. 지난 11일 JP모간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탄력받을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2년 동안 현 수준,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탄력받을 경우 코스피 지수가 2년 동안 현 수준 대비 50% 이상 오를 수 있다면서 코스피 지수가 5천에 다다를 수 있다고 했고요. 지배구조 개혁의 다음 단계를 실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목표와 임기 내 5천을 달성하겠다는 이 공약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코스피가 3,200에서 3,500선까지 거래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하다, 그죠? 연초와 비교하면 지금 한 32% 올라 있습니다.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도 상향 조정했고요. 기존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변경을 했고, 그러면서 개혁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변동성을 추가 매수할 것을 권장한다면서 관세 우려와 성장 둔화, 채권시장 변동성 등 글로벌 지역 주식의 변동성은 빠르게 매수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고, 파마리서치의 인적 분할 계획 취소를 두고도 추가 개혁에 관해서 명백한 초당적 지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이번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는 24년 초보다 훨씬 둔화한 점은 의문이라고 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인 관심을 고려하면 이는 더 좋은 진입 시점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저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계엄 정국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좀 꺼렸을 거고, 올해 11월부터 내년 상반기에 좀 큰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JP모건보다는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5월 29일 날 상향 조정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골드만삭스가 JP모건보다는 빨랐고, JP모건 같은 하우스가 이제서야 상향 조정을 한 걸 보면 오히려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들어올 룸이 좀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화이팅 넘치시고 건강하고 비 피해 없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